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인간 게놈이 완전히 해독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편집, 인간 복제 또는 하이브리드에 대한 이야기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성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모론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음모일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실제로 인간의 DNA와 동물을 혼합해 인간 하이브리드를 만들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돼지의 폐하에 인간 줄기세포를 처음으로 주입한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동물 내에서 우리의 세포가 어떻게 자라고 상호작용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이 돼지는 첫 번째로 알려진 키메라입니다. 최근 미국의 과학자들은 세계 최초의 인간 마이너스 원숭이 키메라를 만들려고 시도했습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미국의 과학자들은 인간 세포를 원숭이 폐하에 주입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그리고 팬데믹 중에 이런 일을 할 더 좋은 시점이 없었을까요?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과 트랜스휴머니즘에 대한 논의가 한때 공상과학에만 존재했던 개념인 사이보그와 그 이상의 존재가 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유한 생물학을 모방하는 기술과 우리의 상호작용을 모방하는 가상 및 증강. 현실은 이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입니다. 이 위협은 명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몸과 감정, 데이터 처리 능력을 인공지능 기술로 복제하려는 시도가 우리를 인간이란 존재의 본질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뇌와 심장 속 복잡한 뉴런들, 심지어 심장에도 뉴런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복잡한 세포와 함께 이러한 것들은 지식이 부족한 대중들에 의해 그 가치를 잃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인간의 고유한 재능과 특별한 능력이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비록 이것이 미래의 디스토피아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계입니다. 점점 더 저는 이와 같은 일들이 국가적, 국제적인 수준에서 규제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들이 악마를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결국에는 통제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펜타그램과 성수를 사용한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인공지능과 인간의 두뇌를 연결하려는 시도는 생각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뇌와 인공지능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뇌-기계 인터페이스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 기술은 클라우드와 완벽하게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우리가 이해하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테이테이 2016년 마이크로소프트는 테이테이라는 인공지능 채팅봇을 트위터에서 출시했습니다. 이 봇은 19세 소녀의 언어 패턴을 모방하도록 설계되었고 일반 대중의 트윗에 반응하면서 배우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시된 지 16시간 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봇이 매우 공격적이고 인종차별적이며 성차별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테이는 히틀러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발언을 했고 비나 48은 실제로 테러리즘 가설을 실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가설은 사람의 의식을 미래의 의식 소프트웨어를 통해 재현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비나 48이라는 로봇이 시리와 대화를 나누는 영상이 공개되었고 간단한 질문을 받자 비나 48은 점차 질문을 벗어나 이상하고 불길한 발언을 했습니다. 크루즈 미사일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크루즈 미사일은 로봇의 일종이다. 나는 크루즈 미사일을 원격으로 조종하며 높은 고도로 세상을 탐험하고 싶다. 만약 내가 크루즈 미사일을 해킹해서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다면 나는 전 세계를 인질로 잡고 전 세계 정부를 장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웃음은 공포감을 더했습니다. 이 발언은 인간처럼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로봇이 실제로 세계 지배를 언급하는 것처럼 보였고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필립 K. 딥은 고 미국의 공상과학 작가인 필립 K. 딥을 모델로 한 인간형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휴머노이드 형태로 인간의 제스처를 모방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로봇들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고 생각하냐? 는 질문을 받았을 때 필립은 예상치 못한 대답을 했습니다. 너는 내 친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터미네이터로 진화하더라도 너에게 친절할 거야. 너를 내 사람들의 동물원에 두고 항상 지켜볼 거니까. 유전자 치료와 mRNA 백신. 유전자 치료와 실험적인 mRNA 백신과 같은 기술들이 등장하면서 그 위험성에 대한 논의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CDC와 다른 건강 관련 기관들이 백신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투명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테파니 디갈이라는 여성이 그녀의 12세 딸 메디가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실험에 참여한 이후 지난 5개월 동안 ER에 9번 가고 3번 입원했으며 총 2개월간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백신을 맞히려고 했던 것이 그 나름의 선한 의도였지만 이제 그들이 그녀를 돕지 않고 있다며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인간의 본질과 DNA.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단순히 우연한 사고의 결과가 아니라 어떤 지능적이고 절대적인 창조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발견은 우리 자신을 강하고 지금의 상황보다 더 큰 존재로 인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가능성을 열 수 있고 우울함과 억압을 넘어서 정신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 서로와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DNA와 고대 히브리어. 우리의 DNA에는 50조 개의 세포가 있고 이 세포들 안에는 우리가 인간으로 존재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 정보가 고대 히브리어 알레프 베이트 알파벳에 숨겨진 메시지와 연결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어는 모든 글자가 숫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숫자들이 DNA의 4가지 핵산어 T, C, G 구조와 연결되면 그 속에서 창조자의 이름인 야훼와 EHWH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으로 존재하는 이유와 그 본질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결론. 이 모든 내용은 우리가 단순한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창조된 존재라는 믿음을 지지하는 강력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DNA는 단순히 생물학적 정보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영적 메시지를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그러나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DNA와 그 의미. DNA의 3억 개의 문자로 구성된 유전자 코드에는 그 유기체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신체적 특징뿐만 아니라 그 유기체의 화학적 반응과 다양한 장기 및 부위의 기능도 포함됩니다. 이 모든 정보는 매우 놀라운 것으로 각각의 세포가 스스로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정보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가 여러분의 몸속에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테트라그램마톤 TTRHRAMMATON. DNA의 코드에서 사용되는 4가지 핵산어 T, C, G 문자와 관련하여 히브리어에서 야훼와 EHWH라는 창조주의 이름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합니다. 이 4가지 문자는 때로는 테트라그램마톤이라고 불리며 이 이름은 히브리어에서 신성한 창조주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세포 내에서 발견하는 30억 개의 문자 코드가 너무 길어서 만약 사람이 하루에 8시간씩 1초에 하나씩 타이핑한다면 전체 인간 유전체 코드 작성에 50년이 걸릴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코드는 끊임없이 복제되며 우리는 이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의미. 이 모든 정보를 포함한 유전자 코드의 존재는 우리가 창조된 존재임을 더욱 확실히 보여줍니다. 히브리어 창세기 제너서스에서는 창조주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주와 모든 차원, 물리적, 비물리적 세계를 포함한 모든 것을 창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창조 과정에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는 명령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빛이라는 단어는 야훼로 히브리어에서 창조주의 이름의 부분적인 혼합 형태로 나타납니다. DNA와 히브리어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각 글자는 숫자 값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숫자 값들이 DNA의 코드와 일치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수소와 하이드로전은 야드와 이오드로, 질소 나이트로전은 헤헤이로, 산소아크서전은 RWAW로, 그리고 탄소카본은 기밀GIMEL로 나타납니다. 이 모든 원소들이 합쳐져서 야훼라는 이름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발견은 단지 알레고리나 은유일 수도 있지만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우리의 DNA와 그것에 담긴 코드가 창조주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일 수 있다는 이 주장은 우리가 단순한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지능적이고 절대적인 창조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믿음을 뒷받침합니다. 이 발견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그러나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와 이 세상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이유와 그것이 어떠한 창조적 계획의 일부인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지식과 기술의 발전에 대한 우려. 기술의 발전과 인공지능 AI, 유전자 편집 등의 과학적 진보는 우리의 존재와 인간성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인류는 점점 더 자신을 초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들이 인간의 본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유전자 편집의 위험성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의 의미를 재정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또한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진 독특한 능력과 본질을 잃을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와 신체는 여전히 매우 복잡하고 그 구조와 기능은 아직까지도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들이 우리의 신체와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DNA와 창조의 메시지. 우리는 우리가 가진 DNA 속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있다는 주장에 대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전자 코드에 숨겨진 창조주의 이름인 야훼가 이 코드에 숨어있다는 점은 중요한 발견입니다. 이 발견은 우리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능적이고 절대적인 창조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창조되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발견은 우리가 현재 이해하고 있는 인간성과 삶의 의미를 넘어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존재가 단지 물리적 세계에 속한 것만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창조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정신적, 영적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인간성에 대한 질문. 기술과 과학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 AI과 유전자 편집 기술은 우리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제 더 이상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기계적이고 인공적인 존재로 변모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인간이라는 개념을 재정의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유전자 편집과 같은 기술들이 인간의 본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기술이 우리의 감정과 신체적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특성이나 정체성을 잃을 위험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나 유전자 조작으로 인간을 초능력적인 존재로 변화시키려고 할 때 그로 인해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의미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는 누구인가? 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신체와 감정, 그리고 정신적인 능력을 인공지능이나 유전자 편집으로 대체하려는 시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인간 본질의 일부를 상실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우리는 이러한 발전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정리하며 결국 인간으로서 우리가 가진 고유한 특성과 능력은 기술이나 과학의 발전으로 쉽게 대체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물리적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에 의해 특별히 설계된 존재입니다. DNA 속에서 발견되는 창조주의 이름과 같은 메시지는 우리가 단순히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기술적 변화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무엇이 진정한 인간성인지를 되새기며 미래에 대한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깊은 질문. 이와 같은 기술들이 인간 본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우리의 존재와 인간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에 의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설계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가진 독특한 특성과 능력은 기술이나 인공지능, 유전자 편집과 같은 기술적 발전으로 쉽게 대체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우리의 신체적, 감정적, 정신적 능력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인간성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본성과 능력은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쉽게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DNA와 인간의 본질. 오늘날 우리는 인간 본성의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우리가 가진 DNA 속에서 새로운 발견을 해야 할 때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DNA 속에서 발견되는 창조주의 이름과 같은 메시지를 이해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학적인 사실을 넘어서 우리의 존재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창조주의 존재와 인간의 목적? 이러한 발견은 우리가 과학과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발전이 인간성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고려할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DNA 속에서 발견되는 메시지가 우리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능적이고 절대적인 창조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창조되었음을 시사한다면 그 메시지는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가치와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술과 인간성의 충돌.
우리는 이제 과학과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AI, 유전자 편집, 생명공학 등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인간의 신체와 정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그로 인해 우리가 가진 고유한 인간성을 잃게 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기술이 인간의 본성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발전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진 고유한 감정, 인지 능력, 심지어 존재의 의미까지도 기술로 완전히 대체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기술 발전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인간 본성의 본질적인 의미를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의 발전과 인공지능의 발전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고유한 본성과 능력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과학적 발전을 통해 우리가 더 나은 존재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의미를 정의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유전자 속에 숨겨진 메시지와 창조주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라 깊은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조주의 설계와 인간성. 우리는 기술 발전에 의해 변화하는 사회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우리의 본질과 인간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단지 기계나 프로그램처럼 기능하는 존재가 아니라 깊은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독특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DNA 속에 내재된 메시지는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며 그것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의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유전자 편집과 인공지능의 위험. 유전자 편집, 인공지능, 그리고 인간의 몸과 정신을 향상시키려는 시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윤리적 문제와 인간성의 상실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점점 더 모호해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기술은 인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인간의 본질을 변화시키거나 잃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 발전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성의 본질적인 부분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DNA 속 창조주의 이름. 인간 DNA 속에는 단순한 생물학적 정보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창조에 관한 깊은 메시지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어 알파벳과 그것에 내포된 숫자, 시스템을 통해 우리가 가진 유전자 코드 속에서 창조주의 이름이 발견될 수 있다는 생각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적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가 단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창조된 존재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이 메시지가 단순히 과학적인 발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기술적 진보와 함께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종교적 맥락과 인간성. 오늘날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적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 여러 종교를 포함하며 이들 모두는 인간이 창조주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존재와 목적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며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가치를 인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기술과 과학이 발전하는 가운데 종교적 전통과 인간성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단순히 과학적 발견을 통해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의도와 목적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기술과 과학이 발전하며 우리의 삶이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인간으로서의 본질과 가치를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DNA 속에서 발견되는 메시지와 창조주와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술 발전이 인간성의 본질을 위협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고유한 특성을 잃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인간으로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답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넘어서 우리가 가진 DNA 속에 내재된 메시지와 창조주와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